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증평에서 근무하는 군인으로 대구에서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여자친구를 만나고 온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오자 충북도는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신천지 교회를 폐쇄하고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시종 지사도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비상체제로 전환해 지역사회 감염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에서도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증평에서 근무하는 육군 특수부대 장교로 대구를 찾아가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여자친구를 만나고 부대로 복귀한 뒤 나흘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의 첫 코로나19 확진자는 증평에 위치한 육군 특수사령부 예하부대 소속 대위 31살 A씨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발열 증상을 보인 A씨는 증평군 보건소를 찾았고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A씨의 검체를 추출해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밤 11시 50분쯤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지난 16일 고향인 대구를 찾아 여자친구를 만났고 이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A씨의 여자친구는 당일 오전 신천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A씨가 여자친구와 접촉 후 부대 밖 민간인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다가 어디 휴게소를 들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역학조사관 2명 나갔고요. 한편 지난 17일 열린 공군사관학교 입학식에 참석했던 생도 가족 중 한 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해당 생도는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격리됐으며 약간의 의심 증상을 보인 또 다른 생도 2명은 검체 검사에서 음성을 보였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신천지 교회에 대한 방역 우려가 커지자 충청북도는 신천지 교회와 교육시설을 폐쇄 조치하고 대구와 경북 청도를 방문한 신도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에 위치한 한 신천지 교회입니다.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예배와 모임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도 게시돼 있습니다. 신천지 신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당분간 폐쇄하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신천지 교회와 그 신도들에 대한 방역이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핵심 열쇠가 된 상황에서 신천지 측의 방역을 온전히 맡겨둘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은 복음방이나 선교센터 등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다 보니 주민들의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 감추어져 있어가지고 간판도 걸어놓지 않고 자신이 신천지 교회 다니고 있다는 신분을 다 감추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급속도로 전파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신천지에 소극적이던 충청북도도 오후 들어 태도를 바꿔 적극 대응으로 선회했습니다. 신천지 교회와 교육시설을 폐쇄 조치하고 신도들의 출입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 신천지 교회와 연관성이 있는 신도가 있는지, 대구와 경북 청도를 방문한 신도가 있는지 등 전수조사를 벌이고 시설 방역도 직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특히 신천지 교회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만큼 시설 위치와 운영 등 도민들의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충북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충북 방역망도 뚫린 상황인데요.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윤영 기자, 지금 첫 확진자의 동선이 확인이 됐나요? 네, 증평 소재 육군부대 장교로 확인된 이 확진자는요. 지난 16일이었죠. 일요일 날 대구에 집에 갔다가 이 신천지 교회에 다니는 여자친구를 만난 뒤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대중교통이 아닌 자신의 승용차로 대구에 갔다가 다시 승용차로 돌아와서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은 그래도 거의 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장교는 또 복귀 후에도 의무 장교에게 대구에 방문한 사실을 알렸고요. 곧 자신의 숙소에서 나흘째 자가 격리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동하면서의 확산 가능성은 좀 적은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대 내에서의 접촉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부대 내 접촉자가 한 5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5명의 검체도 채취를 해서 검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충청부도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역학조사관을 투입, 이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면밀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접촉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부대에는 1,500여 명의 장교와 부사관, 또 병사 등이 생활관과 숙소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문 앞에는 바리케이드를 치고 진출입을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단체 생활하는 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더 지역사회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현재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증평군은 초비상사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장교가 다녀간 증평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고요. 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도 휴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로당에도 호흡기 질환 노인들의 이용을 삼가하도록 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부대 내 36명의 원생이 다니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은 폐쇄가 됐고요. 네. 또 관내 24곳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이 부대와 관련된 직원이나 원아들도 모두 귀가 조치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학이 코앞에 다가온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실제로 증평 중리초등학교와 이 중리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대와 불과 1.6km밖에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충북교육청은 오늘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각 학교의 입학식 등을 전면 취소하고 또 3월에 집중돼 있는 모든 행사와 연수도 취소 또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증평 지역과 공군사관학교, 또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 인근의 학교는 학사 일정을 조정하기로 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사태가 하루빨리 좀 진정이 돼야 할 텐데요. 네. 이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제는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게 지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은 임시 휴관하고 병원은 출입 통제를 더욱 강화했으며 종교단체도 자체 방역에 나섰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오전 10시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충북 도정을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해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정을 코로나19 대응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현재 경계로 운영 중인 대응 단계를 심각단계 수준으로 격상하여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4일부터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을 임시 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내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모두 57곳에 이릅니다. 병원은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출입구 개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면회를 전면 중단하는 등 병원 내 감염 차단을 위한 비상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주말 집회를 앞두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배당 출입 시 손소독을 해주고 예배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신도들에게 긴급 발송하는 등 예방조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각 시군도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로당 폐쇄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옥천군은 오후 2시를 기해 군내 313개 경로당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영동군은 전통시장을 긴급 소독하고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하는 비상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충북은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는 경북과 도 경계가 맞닿아 있고 청원 상주간 고속도로 개통 후 왕래도 빈번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방역막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J 뉴스 조상호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린 가운데 당장 다음 주부터 중국인 유학생들이 귀국합니다. 대학들은 일단 2주 동안 유학생들을 격리 수용하고 기숙사 방역과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방역반이 기숙사 곳곳에 소독합니다. 방마다 유학생들이 사용할 생필품을 꼼꼼히 비치합니다. 기숙사 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교통대가 다음 주부터 중국에서 43명의 유학생이 돌아오면서 사전 방역에 나선 겁니다. 중국에서 귀국한 유학생들은 이곳 기숙사에서 1인 1실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입주하는 기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역 작업이 실시되고 예정이고요. 학교의 여러 곳에 여러 화상 감지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어서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도 비상대책을 수립했습니다. 141명이 머물 기숙사에는 도시락을 제공해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고 비상상황실도 꾸렸습니다. 다중집집 지역에 있는 학교 이런 곳에 이제 전파력이 크니까 예비적인 차원에서 사실 보호 조치를 했다가 풀어서 이제 지역사회에 이제 그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 특히 충주시와 대학 측은 별도의 차량을 마련해 유학생들을 공항에서 직접 이송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는 자가격리를 선택한 청주권 유학생들에게 기숙사 격리를 유도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강 참여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충북대병원 감염내과 김희성 교수를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설마 했는데 충북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정말 걱정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으로도 일하신 적이 있죠. 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워낙 처음부터 전파력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중국과 인접 국가이고 그리고 인적 교류가 많은 나라는 결국에는 이제 질병의 확산이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외 여행객이 있거나 또는 이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위주로 저희가 경계를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지역,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제 확진자가 양산될 거라고는 사실은 예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충북 지역 확진자의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관리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지역사회로의 확산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은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지역사회 확산의 속도를 가능한 지연시켜서 이제 의료기관들이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챙겨야 될 건 이런 감염력이라든지 치사율이 어느 정도인지 네.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정확히 알고 또 대처하는 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의 위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우리가 겪어봤던 메르스 바이러스는 되게 사망률이 한 3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중국 후베이성은 한 3%, 그리고 중국 외의 지역은 한 0.5%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계절 인플루엔자는 한 0.1%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대부분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은 대부분은 경증으로 그냥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고령의 환자들 그리고 이제 동반 질환, 그러니까 당뇨나 만성 질환들이 많은 분들은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단단히 대비를 해야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는 또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자세라고나 할까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증상이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하고는 구분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는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열이나 호흡기 감염증의 증상이 생겼으면 하루 이틀 정도 집에서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증상이 심해지면은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러고 이 사람들 말고 그리고 중증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이제 고령의 사람들이나 동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질환이 열이나 호흡기 감염의 증상이 생기면 이제 질병관리본부 1339나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 같이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다 보면 이 선별진료소의 기능도 잘 발휘가 안 될 뿐더러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제 감염이 또 교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대병원 감염내과 김희성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선의 오재세 의원을 컷오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 서원구는 이장섭 전 충북 정무부지사와 이광희 전 도의원이 당의 공천권을 놓고 맞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앞서 오재세 의원은 경선이 무산될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청주 청원구와 흥덕구는 각각 변재일 의원과 도종환 의원을 단수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북 동남 4군 선거구에 대한 총선 후보 경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예비 후보들로부터 등록 신청을 받은 뒤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경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남 4군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 곽상은 변호사와 성낙현 보은지역 자활센터 센터장이 공천권을 놓고 맞대결합니다. 청주시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증평 모 부대 장교가 코로나19에 감염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습니다. 미세먼지 특위는 오늘 오전 일정을 소화한 뒤 당초 28일까지로 예정된 나머지 감사 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위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출석 요구서를 재발송해 감사를 다시 속개할 방침입니다. 충북 선관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승훈 청주지방법원장을 46대 충북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승훈 신임 충북선관위원장은 18세 새내기 유권자에 대한 선거 교육과 정당 후보자 사전 안내 활동 강화, 중대 선거범죄 엄중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나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오늘 폐막한 101회 전국 동계체전에서 충북이 종합 8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키에선 청주고등학교 3학년 김종환과 솔밭중학교 3학년 이원빈이 금메달을 3개씩 따내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